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족 간의 도리, 그리고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이 질문의 한계를 그야말로 뼈저리게 시험하는 가슴 아프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자, 복잡하고 안타까운 이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시죠. 딸 시집 보내면서 그 정도도 안 할 생각이셨습니까?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말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문자 그대로 딸에게 다 내어준 한 어머니가 사위에게 들은 너무나도 노골적인 폭언입니다. 진짜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충격적인 배신입니다. 방금 들으신 사위의 저 폭언이 왜 그토록 잔인한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어머니의 처참한 현재 상황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텅 빈 통장, 오랜 고된 노동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허리, 게다가 치아가 다 빠져서 당장 임플란트 치료가 절실한데도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어머니가 정말 주저하고 또 주저하다가 그야말로 당장 살기 위해서 오직 생존을 위해 딸에게 예전에 줬던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달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뗐던 겁니다. 두 번째 장, 어머니의 궁극적인 희생입니다. 아니 대체 어쩌다가 어머니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이 어머니가 겪어온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첫째, 남편이 큰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가게 되고 결국 이혼을 합니다.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이런 걸 논할 겨를도 없었겠죠. 둘째,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그 어린 5살짜리 딸을 키우겠다고 건물 청소, 식당 서빙, 새벽 우유 배달까지 진짜 굳은 일을 하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대목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는 와중에도 병약한 딸이 아프면 밤마다 응급실로 뛰어가고 딸이 그렇게 좋아하던 피아노 학원만큼은 어떻게든 보내줬어요. 새벽에 우유 배달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피아노 학원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어머니는 자기 입을 것 먹을 것 다 아껴 먹으면서 딸의 대학 진학과 유학을 위한 자금까지 약착같이 모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세 번째 장, 서두른 결혼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키운 딸이 마침내 음대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와요. 대학 시절 딸이 갑작스럽게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딸이나 예비 사위나 두 사람 다 모아둔 돈이 말 그대로 단 한 푼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학업을 포기하는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당장 살 신혼집이랑 결혼 자금은 있어야 하잖아요. 결국 어머니는 딸 유학 보내려고 평생 악착같이 모아둔 전 재산, 그 피 같은 쌈짓돈을 몽땅 털어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내어줄 때 아주 분명하게 조건을 달았어요. 이 돈은 결혼 자금으로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꼭 갚아야 한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던 거죠. 딸과 사위 역시 네, 저희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명백한 대여, 즉 빌려준 돈이었다는 사실을 이 구두 합의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장, 10년간의 침묵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 직후부터 딸의 태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하게 변합니다. 어머니는 망가진 건강과 싸우면서 쉴 틈 없이 일하고 극도의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작 딸은 어떨까요? 딸의 SNS에는 휴가 때마다 여행 가고 여유를 즐기는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어머니의 전화는 툭하면 무시하면서요. 1년에 딱 한 번, 명절 때 잠깐 들러서 겨우 10만 원 쥐어주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무려 10년입니다.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말이죠.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절망감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무관심과 노골적인 상황 거부를 겪은 이 어머니, 과연 법적으로 자신의 평생 모은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를 살짝 넘어서 자료에 제시된 전문가의 법적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장, 법적 판단입니다.
과연 법은 이 어머니의 억울함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핵심 숫자는 바로 10입니다. 민사상 대여금, 즉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딱 10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10년이라는 법적 창문이 완전히 닫혀버리기 전에 어머니가 청구소송 같은 조치를 빠르게 취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유효한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차용증도 안 썼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네? 네, 가능합니다. 바로 구두대여 계약 덕분인데요. 차용증이라는 종이 문서가 없더라도 어머니가 이거 빌려주는 돈이다 라고 명시했고 부부가 네, 갚겠습니다 라고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으로 묵지는 어엿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즉, 딸과 사위가 이제 와서 엥? 그거 그냥 주신 거 아니었어요? 라면 단순 증여를 주장하더라도 예전에 그 구두 약속과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던 정황들만 잘 입증한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장, 감정적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적인 승리가 곧 찢어진 마음의 치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 지독한 배신감 속에서 어머니가 스스로 멘탈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상환이든 딸의 애정이든 모든 기대를 그냥 완전히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고통도 큰 법이니까요. 둘째, 홧김에 너랑 끝이야 하면서 억지로 연을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억지스러운 단절 자체가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셋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오직 어머니 자신, 본인의 남은 삶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만 온전히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역시 자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부모의 그 뼈저린 희생을 깨닫고 반성할 날이 올 테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자료를 쭉 분석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과연 언제 미덕이기를 멈추고 가족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는 걸까요? 맹목적인 헌신이 어떻게 한 개인의 건강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자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기심을 키워서 결국 비극적인 배신으로까지 이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였습니다. 가족 간의 헌신, 그리고 건강한 선긋기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